올해 마지막 방송인데요. 제가 이렇게 또 특별 MC 맡게 돼가지고 감개무량합니다. 첫 순서는 더 뉴스 시간이죠. 오늘의 더 뉴스는 특별히 송년 특집으로 허준보감 멤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경향신문 허남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헤럴드경제 박준규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올해 한 해를 좀 본격적으로 정리하는 뉴스를 해보기 전에 이거 교수님들이 항상 사자성어 얘기하시잖아요. 되게 어려운 거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네. 막 한자도 어렵고. 올해는 뭐 변동불거? 뭐예요? 근데 뜻이? 뭐 끊임없이 계속 변화한다 이런 네. 뜻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많이 변화했죠, 올해는. 두 분이 생각하는 사자성어, 허 기자님부터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아니, 굉장히 교수님들이 뽑은 굉장히 어려운 사자성어를 가볍게 얘기하고 가세요. 나서 네. 제 거를 하려니까 이게 좀 약간 민망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올 한 해는 네.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뭔가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뭔가 의심하고 끊임없이 기대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되게 섞어가면서 되게 했던 모였건데 뭐 과연 시끄럽고 빨리 전국이 사자성어 굉장히 얘기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전국이 저는 반신반의. 반신반의 왜요? 네. 그러니까 전국이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 탄핵부터 어떻게 보면 올 한 해를 열었는데 맞아요. 저 탄핵이 과연 될까? 뭐 약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몇 건데 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 저 새 정부는 과연 잘할까? 네. 뭐 약간 이런 것들 계속 반신반의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생각은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 생각을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아무래도 뭐 최근에 뭐 대통령실 업무 보고 뭐 네. 생중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확실히 좀 달라진 구석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뭐 긍정 부정 그거는 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박 기자님. 예. 뭐 항상 1년은 빨리 간다 하지만 올해는 정말 유독 빨리 간 것 같고요. 별일이 많았어요, 예. 진짜. 그래서 저는 순삭 1년이라는 네 글자를 1년? 생각해봤습니다. 어려운 단어보다는 제가 지금 사회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반기에는 워낙 굵직한 사건이 많았어서 네.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갔고 벌써 이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네. 저도 좀 물어봐 주세요. 앵커님은 어떤 걸로 꼽으십니까? 아원 정당. 아원 정당. 아원 뭐 정당. 창당하세요? 아니 내 말이 맞다 이거예요. 내 말이. 이게 내로남불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하면 설명이고 남이 하면은 정당성이 없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내로남불의 좀 다른 말. 내 말이 맞다니까 이거예요. 아원 정당. 다 여야가 지금 다 그러잖아요. 그러네요. 요새 전국을 네. 진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네요. 제가 더 낫죠. 준비를 잘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뉴스 아무래도 이 소식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파면. 아 정말 우리 연초부터 항상 시끄러웠잖아요. 박 네. 기자님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작년 12월 3일의 밤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기습적으로 선포를 했고 네. 그날 밤에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인과 경찰을 투입해서 이 기관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당시 야권이 뭉쳐서 12월 14일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요. 그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탄핵의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날 그러니까 15일이 그때가 일요일이었는데 문영배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네. 권한대행이 사건 검토에 들어갔고요. 네. 그때부터 2월 25일까지 변론기일이 11번 열렸습니다. 네. 11번 열렸고 이제 마지막 변론기일 때 윤 전 대통령이 1시간 넘는 정말 그 필리버스터 끝 네. 이 최후 진술을 통해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가 복귀하면 네. 뭐 개헌도 하고 이런저런 거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네.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파면이 되었고요. 네. 모든 소추 사유에 대해서 중대한 위헌성이 있다라고 재판관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면이 됐습니다. 네. 정리 잘 해주셨네요. 네. 아직까지 근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 재판 진행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7건의 형사 재판의 피고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7건이요. 예. 일단 내란 특검, 조은석 내란 특검이 4건으로 이제 4건의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체포 방해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리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의혹 네. 이런 혐의도 있고요. 네. 지금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는 체포 방해 혐의입니다. 올해 1월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체포를 막았다라는 혐의인데요. 지난 26일에 이 혐의에 대한 재판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네.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재판부의 1심 판단은 1월 16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속도 내고 있는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이고요. 네. 요거는 2월 중순쯤에 1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뭐 나머지 김건희 특검 등이 기소한 3건도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막 재판부가 배정이 되는 등 이제 시작 단계고요. 내년에도 아마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내내 재판에 출석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못 나온다. 감옥에 계속 있는다. 일단은 뭐 그거는 두고 봐야 되는데요. 재판은 계속 받을 거다. 어떤 상태로든 네. 이제 구속 상태든 아니든. 알겠습니다. 네, 그건 두고 봐. 그리고 또 하나 쟁점 짚어보죠. 저는 이 사건이 상당히 윤석열 뭐 탄핵 파면 이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저에겐 충격적으로 왔는데 서부지법이 완전히 뭐 침공당했다? 전 이렇게 표현을 주로 하거든요. 이 사건 개요나 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우리 허 기자님 설명해 주시죠. 네, 그게 올해 그 1월 19일 새벽에 있었던 네. 사건인데요. 이제 그날이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구속된 날입니다. 네. 이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니까 서부지법이 발부를 했는데 여기 발부 전부터 진을 치고 있던 사람들이 발부 직후에 흥분하기 시작해서 폭도로 돌변을 해서 이제 법원에 뭐 기물을 파손하고 그리고 영장 전담 판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 색출에 나서고 그리고 경찰하고 취재진을 굉장히 무차별 폭행해서 수십 명의 정말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랬으면 그렇죠? 당시에 보면 법원 직원들이 한겨울에 옥상으로 피신해서 맞아요. 발을 동동 구르고 네.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만 90명이 넘고요. 네. 이게 아까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뭐 개인적으로 표출하는 그런 사건들은 이전에 종종 있었지만 이게 굉장히 집단적으로 표출을 그러니까요. 하면서 심지어 그거를 저항권이다라는 이런 오. 이름으로 그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윤상현 의원이 좀 뭐 그들을 도와주겠다 막 이러한 메시지도 내고 그랬었어요. 네, 정치인들이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구구의 탄생, 뭐 진화 이런 것들을 좀 알리는 사건 아니었나 생각도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리 잘해 주셨고요. 제가 올해 또 보면은 상당히 문제됐던 게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쿠팡, SK텔레콤, KT 이 정보 유출 사태 개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유독 그 주요 대기업에서 그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굵직한 거 세 가지만 정리를 하면은 일단 SK텔레콤에서 네. 고객의 유심 정보가 탈취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4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이제 SK텔레콤이 4월 22일쯤에 이제 공지를 합니다. 네. 자기 이제 서버가 해킹돼서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됐고 고객의 유심 정보 다수가 일부 유출됐다라고 네. 알렸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인지한 건 한 18일쯤인데 늦게 공지했다고 원성을 샀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민간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해보니 유심 정보 2,696만 건이 유출이 됐었고 여기에는 이제 개인 정보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고객의 유심을 복제할 수 있는 그 또 정보값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유출된 걸로 확인이 됐고 네. 이 해커들은 이미 2021년에 SK 유심 서버에 접근했던 정황도 발견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후에 난리가 났죠. 유심 카드를 무료로 교체해 주느니 뭐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되느니 이런 식으로 좀 자마탕 소동이 있었고요. 7월에 이제 SK가 대고객 보상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건 지금 쿠팡 아니에요. 지금은 어제도 사실 청문회 쿠팡이죠. 하고 오늘도 청문회 하고 있는데. 네. 쿠팡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끝을 아직은 가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워낙 여러 가지 의혹과 이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 일단은 중국 국적의 전직 쿠팡 직원이 저지른 개인정보 유출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약 3,370만 개에 이르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회원의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최근 구매 내역, 뭐 현관 공동 비밀번호 같은 네. 것들이 유출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이 직원은 올해 6월부터 해킹을 시도했고 이 사실은 11월에서야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서버 인증 체계의 취약점을 이용한 전직 직원이 무단으로 고객 정보에 접근을 한 케이스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네. 문제는 이제 쿠팡이 뭐 자체 조사를 이미 내놨는데 정부 합동 조사단 경찰의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막 진짜냐 아니냐 이런 지금 시비가 일었고요. 쿠팡 대표는 이제 뭐 자체 조사가 국정원의 지시에 의해서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국정원이 어제 급하게 그런 일 없다. 우린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상도 말이 많죠. 네. 보상이 말은 그러니까 꼼수 보상이다라는 비판이 있고 저도 쿠팡을 써왔던 네. 이제 사용자로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결국은 쿠팡에서 돈을 쓰는 식으로 보상을 내놓은 거라서 이제 떠나간 뭐 집 떠나간 뭐 집토끼 그러니까 집 나간 네. 고객들을 다시 불러 모으려는 꼼수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KT 부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유형이 다 다릅니다. KT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인 피의자 2명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차량에 태워서 다니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이 KT 이동통신망을 쓰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그 개인정보를 토대로 무단으로 소액 결제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227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1억 4,500여만 원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네. KT의 이제 펨토셀이라고 하죠. 초소형 기지국을 소홀히 관리하고 악성 코드에 서버가 감염됐는데도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조치하지 않았던 사실들이 민간 합동조사단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연예 뉴스도 좀 살펴봐야 돼요. 네. 연예 잔혹사예요. 조재인웅 씨, 박나래 씨. 이 사건 정리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네, 그 좋은 사건들은 아니었는데요. 네. 그게 다 올해 이제 12월 초에 이제 알려진 사건들입니다. 이제 네. 영화 배우 조진웅 씨.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조원준이라는 본명이 굉장히 오. 널리 알려지게 됐죠, 이 사건으로. 왜냐하면은 고교 시절에 네.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출신이었다. 네. 이 중범죄 내용이 차량 절도나 강도 강간 이런 것들이라서 굉장히 충격을 줬고 이제 소속사를 통해서 조진웅 씨가 미성년 시절에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 네. 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성폭행 관련 행위는 무관하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논란이 잦아들지 않았고 다음 날에 곧바로 연예인 은퇴 선언을 네. 했고요. 그리고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진웅 씨보다 며칠 전에 이제 그 전 매니저들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이제 알려졌는데 이제 그냥 단순 매니저들과 갈등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그런 폭로들이 나온 겁니다. 의료인이 아닌 소위 말하는 주사 이모에게 이제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링거를 맞고 타인명으로 항우울제 처방전을 받았다. 이런 대리 처방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는데 박나래 씨는 이제 의사 면허가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처방을 받았다, 진료를 받았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제 논란이 잦아들지 않아서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뭐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이런 유명 프로그램에서 줄줄이 하차한 상태고 여러 연예인들한테도 불똥이 튀어가지고. 네, 그게 문제입니다. 네. 지금 또 지금 샤이니 키씨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나 뭐 전현무 약간 씨. 예전에 주사위 뭐 이런 것들을 진료 의혹을 받았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어디까지 튈 수 있을까? 지금 주사위모 게이트 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박 기자님. 네. 박 기자님이 뽑으신 연예인 한 이슈는 뭐예요? 뉴진스 그 아름다운 소녀들 그 음악 듣고 싶은데 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네, 저는 이제 올해 그 뉴스가 가장 이제 큰 뉴스였다고 팬이시구나. 생각하고요. 네, 저도 뉴진스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소속사 어도와 간의 분쟁이 딱 작년 말부터 올해 이제 말까지 1년 정도 네. 진행이 됐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작년 11월 28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을 내일부터 다음 날부터 종료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분쟁의 시작인데요. 법적 분쟁이 됐습니다. 정당한 계약 해지냐를 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은 어도어의 이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죠. 네, 법원은 민희진 대표의 그러니까 멤버들이 제기했던 건 민희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중대한 전속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을 유지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뭐 NJZ 같은 독자 활동 시도를 하긴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할 수 없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멤버들이 속속
어도어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해인 멤버들은 이미 복귀를 했고요. 예. 다른 멤버들은 이제 복귀 결정을 하긴 했으나 처음엔 한다고 했으나 이제 소속사들이 개별 면담을 그동안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에 대해서는 좀 입장차가 있어서 어도어가 이 전속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네. 좀 소송까지 걸었더라고요. 네, 소송을 어마어마한 400억이 규모에 맞습니다. 와. 소송을 걸어서 지금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합류가 아마 어렵지 않겠느냐 기정사실화됐고요. 네. 나머지 멤버들도 이제 합류가 되더라도 5인 완전체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앞으로. 저는 그분들의 이런 음악을 예상이 정말 나옵니다. 빨리 듣고 싶은데 이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호 기자님, 캐대언. 와, 네. 전 이거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캐대언을요? 아. 제가 시사에 정치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와 이제 노래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감동적이었고 아, 그 네. 스토리도 그랬거든요. 골든을 들으셨군요. 네. 캐대언 타이틀곡이죠. 빼놓고 우리 K 문화 돌풍 네. 얘기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뭐 올해 6월에 이제 K-팝 데몬 헌터스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 그 3개월 뒤에 9월에 이제 네. 오징어 게임을 제쳤다. 넷플릭스에서. 네. 예, 누적 시청수 1위를 차지했다라는 많아.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넷플릭스 최초로 시청수가 3억 회를 돌파해서 네. 지금 누적 시청수가 지금 현재는 5억 회입니다. 예. 5억 회니까 뭐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뭐 시청을 했다라고 네. 봐도 뭐 무방하고요. 그리고 뭐 그 타이틀곡 말씀하신 거 골든 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지금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로 최대 흥행이다. 아파트도 제쳤어요? 아파트까지는 한번 비교해 봐야겠네요, 정확히. 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뭐 K-팝이 워낙 인기다 보니까요.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K-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 뭐 예컨대 불닭볶음면 네. 이런 것도 엄청 인기를 끌었고 그렇죠. 요새 관광객들이 한의원을 그렇게 많이 간대요, 우리나라에 와서. 침 맞고 부항도 그래요? 거기 보면은 K-팝 데몬 헌터스 보면은 한의원 가서 목소리를 치료하는 그런 장면이 살짝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양머리하고. 그래서 한의원 가고 찜질방 가고 뭐 북촌 한옥마을 가고 남산 타워 가고 그런 것들이 엄청 세신도 네. 막 이렇게 문화로 돼가지고 호텔에서 세신 프로그램도 한다고 하대요. 네, 그 사실 K-팝 데몬 헌터스는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우리나라 문화를 톡톡히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골든 노래 한국어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아, 끝으로 내한 공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네. 올해 뭐 유명 해외 아티스트들의 내한 공연이 많아서 네. 국내 팬들이 많이 즐거운 상황이 많았는데 네. 예컨대 뭐 콜드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에 내한을 했는데 네. 무려 6번이나 공연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5만 명까지 수용 가능한 곳에서 6번 했으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보고 싶은 분들은 다 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근데 같고요. 저는 정치에 제 머리가 오염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 콜드 플레이 네. 나경원 의원이 막 이렇게 좀 흉내는 거 그것만 생각이 나요. 엄청 노래는 논란이 생각이 안 됐었죠. 나고. 예, 마치 콜드플레이가 마치 윤어게인을 외친 것처럼 그러니까요. 막 그렇게 됐었는데 네. 그리고 이게 좀 정치를 좀 문화로 많이 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게 올해 말 10월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엄청난 그 내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오아시스가 네. 16년 만에 재결합을 해서 네. 내한 공연을 했고 네. 이게 뭐 2009년에 해체를 했었는데 그때 해체 직전에 내한한 다음에 16년 만에 내한해서 네. 많은 팬들이 이제 몰려와서 많이 반기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박 기자님, 네. 올해 빅시안 뭐 공연 소식 없어요? 내년에 저는 내년.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좀 찾아보니까 네. 6월에 제가 좋아하는 그 눈의 꽃을 부른 나카시마 미카 내한 공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그 가수를 좋아해서 네. 티켓팅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아, 저는 근데 해외 유명한 인사들보다 우리나라 유명한 그룹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K-팝 문화 공연 하는 거 보면 전 세계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올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기획 기사 한번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송년 특집으로 보내드린 더 뉴스 허준보감 두 기자님과 함께했는데요. 내년에는 진짜 더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좋은 소식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고맙습니다.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